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금일 또한 의료 AI 관련주 루닛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설명드릴 건데요. 드디어 이 11월 24일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가 상장을 했죠. 모두가 이 폭락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주가는 무난하게 잘 지나가줬어요. 하지만 이 루닛에 투자 중인 분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지난 권리락이라도 당일에는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천천히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왔었죠. 이번 유상증자 신주 또한 한 번에 강한 매도세가 나오기보다는 무상증자 상장 이후까지 주가가 천천히 내려올 확률이 크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11월 24일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무사히 흘러갈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유상증자 상장일 전부터 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미리 팔기 시작했다. 자, 미리 팔기 시작했고 이 11월 22일부터 있었던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 공매도, 자, 권리 공매도일부터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는 크게 떨어졌던 건 아니지만 부진한 모습을 이어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막상 유상증자 상장일에는 매도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24일에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하면 하락하겠지, 떨어지기 전에 미리 팔자, 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서 막상 상장일에는 더 이상 팔 게 없던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 유상증자 상장 물량은 185만 주, 자, 185만 주로 상장에 있던 주식수와 비교해보면 실질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크게 끼칠 만한 물량은 아니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185만 주가 전부 다 거래됐던 것도 아니고요. 또한 이 최근 이 외인들,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은 모두가 방심하고 있을 때 대처할 수 없이 찾아옵니다. 이 외인들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라는 법도 없고 개인들이 판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라는 법도 없는 게 국내 주식이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해야 할 게 뭘까요? 바로 이 비중 정리. 이 비중 정리를 통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당연히 이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조정 없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긴 하죠. 하지만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전부 다 잃고 후회하는 것보다 수익을 덜 보더라도 이 비중 정리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놓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번 이 11월 24일에 유상증자 상장 물량 같은 경우는 185만 주에 불과했지만 이 12월 1일에 있을 무상증자 상장 물량 같은 경우는 무려 이 1,400만 주로 주식수가 2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물량 폭탄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번 유상증자에 하락이 나오지 않은 것도 이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팔았지만 이 외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하락을 방어해서죠. 그렇다는 뜻이 뭐겠어요? 이 외인 투자자들이 이 매도세로 들어설 때는 강한 하락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과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인 매도세를 보여줄까요? 뭐 제가 말하는 게 이 루닛이 정말 위험한 종목이니까 전부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라도 가지고 있는 걸 루닛에 전부 다 쏟아붓지는 말라는 거예요. 예전 영상부터 말씀드렸던 게 뭔가요? 이 루닛이라는 기업이 좋은 기술력, 자,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기술력이나 실적으로 올라온 상승보다는 이 세력들, 자, 세력들이 매집을 통해서 끌어올린 작전주다 말씀드렸어요. 보시다시피 이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에는 거래량이 없다가 이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고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자, 그제서야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터지기 시작하고요. 이게 바로 이 세력들이 매집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증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설명 자세히 드렸으니까 한 번씩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세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에는 세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 힘만으로 이런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게 주식시장의 현실이죠.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 세력들과 외인 투자자들이 다 팔고 떠나기 전에 비중을 정리해야 하는 거겠죠.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력들은 벌써 몇 차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세력들이 아직은 전부 떠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요. 이 세력들 또한 바닥에서부터 주식을 끌고 올라온 이상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신주가 상장을 해야지 팔고 떠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를 드리블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물량 정리하기 전까지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제 말을 잘 생각해보면 이 세력들이 남아있는 한 주가를 떨어뜨려서 바닥에서 팔고 싶을까요? 아니죠. 비싸게 팔고 싶을 겁니다. 바로 그걸 이용해서 저희 또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헷갈리실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루닛의 무상증자가 상장하기 전에 어느 정도 비중은 덜어내야 합니다. 이미 이 신주 배정 기준일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팔아도 이 무상증자 자동적으로 들어와요. 막말로 이 세력들도 비중 정리하면서 리스크 관리하고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안 한다?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물론 영상에서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이 매매하신 분들마다 가지고 있는 평단가가 전부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래서 공통되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도움드리려고 이 소통방을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 이 소통방 안에 들어오셔서 1대1로 질문 주시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 매수매도 타점, 자,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야 하는지 이 종목 추천도 매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뭐 어렵게 문자로 연락 남겨주고 그러실 필요 없이 영상 밑에 이 설명란과 댓글창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 자,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꼭 들어와 주시고요. 참고로 주말이나 장 종료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루닛에 대해 현실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정말 단순하게 놓고 봐도 현재 이 루닛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1조 원, 자, 1조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 실적은 어떨까요? 아직 4분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3분기까지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196억입니다. 물론 이 전년 3분기까지와 비교해서 증가하긴 했지만 이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손실도 크게 증가를 했죠. 그걸 떠나서 애초에 이 매출액 200억, 300억 내면서 이익에서는 적자만 내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1조라는 건 고평가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 이 루닛에서 발표한 게 뭐예요? 처음에도 설명드렸던 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죠. 만약에 이 루닛이라는 기업이 실적이 있고 돈이 많았더라면 굳이 이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증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고점에 다다랐으니까 이제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내 주식에서 이 세력들, 자, 세력들과 이 기업은 무조건 한 통속입니다. 이번 증자를 통해서 이 기업에서는 2천억, 자, 2천억이라는 자금을 마련했고, 이 세력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인 투자자들을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자기들의 물량을 받아줄 사람들을 만든 겁니다. 사실 이렇게 10배 이상 급등이 나온 종목에서 유무상증자를 동시에 발표하고 바닥까지 내려온 종목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안 그런 종목을 찾기가 더 힘든 게 사실이죠.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이 세력도 기업도 아닌 저희 개인 투자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직까지는 이 주가가 무난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폭락은 걷잡을 수 없이 한 번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루닛이 영위하고 있는 의료 AI라는 것 자체가 현재로선 조금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의료 AI, 다른 AI들과는 달리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술로 이용되는 게 아니라 판단 자체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확신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당장에 AI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인력을 사용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100% 의료 AI만 믿고 수술 등을 진행했을 때 그게 잘못된 결과로 나온다면 책임은 아직까지는 의료 AI 기업이 아닌 의사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AI라는 것 자체가 당장에 엄청 활성화되긴 힘든 겁니다. 당연히 기술이 발전하면서 AI가 사람보다 더 확실히 이 100%로 문제를 잡아낸다면 엄청난 매출 성장이 나오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이 AI에 대한 불신들이 많은데 이 목숨이 달린 의료는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의사가 아닌 AI한테 모든 진단을 맡겨놓고 가만히 있진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당장에는 이 루닛이 성장하긴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미래에는 다르겠죠. 하지만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식에 이 100%는 없기 때문에 루닛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떨어졌을 때 전부 다 잃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벌더라도 이 리스크 관리, 자, 비중 관리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맞는 행동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당연히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도움 드리려고 이 소통방 개설해 놓은 거고, 이 소통방 안에 참여하셔서 1대1로 질문 남겨주시면, 자,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들어오신 다음에 1대1 질문 남겨주시면 이 타점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타점 잡아 드릴 거고, 이 종목 추천도 계속 드릴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요.